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마을은 올망졸망입니다.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열대기후. 몬순의 영향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공동 연구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시아와 호주로 이동해 간 증거를 찾고 있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멀기도 하고 숨겨져 있어서 보존이 매우 잘 돼 있죠. 높이 약 25m, 넓이 40m, 거대한 석회 동굴입니다. 바깥 날씨와 달리 안은 서늘합니다. 공기순환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사람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연구팀이 하는 일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찾는 일과 비슷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죠. 여기서는 시간이 위로 쌓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옛날이죠. 이 동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건 1965년입니다. 한 신부가 여기서 인간의 뼈를 발견하죠.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았습니다. 2003년 이 연구팀은 아래로 6m를 더 파내려갑니다. 9명 정도의 뼈가 나왔죠. 그중엔 어린아이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도 있었습니다. Itu hampir utuh. Jadi yang pertama tampak adalah bagian kranium, dari skull, dari bagian kepala, dan itu sangat kecil sekali. Dan juga selanjutnya kita temukan mandibelnya, kemudian tangan dan juga kaki hampir utuh untuk ininya. Tapi memang kondisinya sangat rapuh sekali karena ditemukan pada kedalaman 6 meter. Kita pikir kita menemukan rangka anak-anak. 리앙부아의 머리 글자를 딴 LB1, 그 머리뼈입니다. Baik, ini cetakan dari LB1 yang kita cetak melalui menggunakan 3D printer. Ini rahang bawah, ini tengkorak dan rahang atasnya. Ini pernah kita ketemukan pertama seperti ini, tapi kita bingung. Ini tulang seperti apa? Karena terlalu kecil, mestinya segini, tapi ini kecil sekali. 키 106cm, 몸무게 약 30kg,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자였습니다.
18,000년 전쯤 살았던 여성.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 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약 700만 년 전 인류는 침팬지 계통에서 떨어져 나와 여러 갈래로 진화합니다. 눈이 크고 호기심이 많았죠. 어떤 종은 도구를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을 사냥했죠. 어떤 종은 건조함과 싸워야 했고, 어떤 종은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냈습니다. 생존은 모든 생물종에게 잔혹한 명령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들 가운데 누가 우리의 조상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적어도 24종, 서로 다른 종들이 살아남기 경쟁을 치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우리에 이르렀을까요? 인류의 계보는 바람잘 날 없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고기만 먹기도 하고 채식만 하기도 했죠. 키가 큰 종도 있었고 몸이 큰 종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류라는 카테고리에 우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와 같은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하나의 가지일까요? 우리는 서로 나눠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이 섬 원주민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명랑하고 다소 거칠지만 유머를 알죠. 그런데 키를 연구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Kami juga waktu itu mulai membanding-bandingkan kalau erectus di mana di Jawa cukup tinggi gitu, tetapi Lucy habilis juga kecil. Sementara kita belum tahu ini masuk mana atau mungkin spesies baru atau seperti apa, kita juga belum tahu. Tetapi yang jelas manusia yang kita temukan ini meskipun sudah dewasa tapi ukurannya kecil. 작은 키, 작은 몸, 잘 발달하지 못한 턱. 별명이 호빗입니다. 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뇌가 작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침팬지만 할까요? Itu sekitar 385 atau bagaimana gitu, sekitar itu. Kemudian diulang, sudah dibersihkan,
Terakhir kemarin info yang kita peroleh itu sekitar 417 cc. Tetapi kita tidak pernah tahu kalau misalnya volume otaknya kecil, apakah dia bodoh atau bagaimana, kita tidak pernah tahu. 인류 진화의 역사는 뇌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는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업데이트되는 소형 컴퓨터를 장착하고 진화의 도로를 질주하는 종입니다.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주먹 한 개 반 크기 450cc가 채 안 됩니다.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뇌 용량은 2배로 늘어나 900cc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 뇌 용량은 3배 정도인 1250cc로 늘었습니다. 이 착실한 진화의 역사 어디쯤엔 호빗의 뇌도 있을 겁니다. 호빗의 뇌 용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은 늦게 나타났죠. 이들은 그냥 호모사피엔스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 침팬지만한 뇌로 살아갈 수 있느냐? 뇌 용량이 작으면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삽토모 교수는 중요한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뼈 무더기. 호빗 시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Ini salah satu temuan penting kita. Ini berupa temuan kepala stegodon yang kita temukan tahun 2008 di sektor 16 pada kedalaman 7 meter. 이 스테고돈 뼈는 호빗이 사는 동굴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스테고돈은 어떻게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800kg에서 1000kg 사이에 코끼리 비슷한 동물, 호빗이 때로 덤벼도 상대도 안 됐을 겁니다. 운 좋게 스테고돈을 거저 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짐승을 처리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하죠. Ya, ini kita bisa perhatikan di sini. Ini mempunyai sisi yang sangat tajam. Nah, ini kemungkinan dia pakai untuk menguliti binatang atau membuat peralatan dari kayu. Ini sangat tajam. Di sini. Ini sangat tajam sekali. Dan ini dibuat dari seperti ini, dari batuan kerakal. Dia pangkas ini dengan hammerstone. Nah, dia pangkas di sini, tak,
딱, 딱. 호빗의 도구들은 200만 년 전 돌도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호모 사피엔스도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얼른 보면 차이를 모릅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것이 더 하이테크 기술. (200만) 년은 뒤처진 기술. 작은 키, 작은 두뇌. 이들은 이 섬에서 최소 10,000년 전후까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포식자의 위협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아마 생태계에서 지위도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플로레스 섬의 큰 쥐 정도 됐을까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에 침팬지의 뇌를 가지고 살았던 인류. 이들은 어떻게 이 섬에 들어왔을까요? Betul sekali, memang sampai saat ini kita tidak pernah ada bukti yang menunjukkan bahwa Pulau Flores pada masa lalu pernah bergabung dengan pulau-pulau yang lain pada saat air laut turun bahkan sampai sejauh 120 meter. Itu tidak pernah bergabung karena Flores itu dikelilingi oleh laut-laut yang dalam. 이들의 존재는 바다 때문에 더 설명이 안 됩니다. 빙하기, 간빙기, 그리고 대륙이 움직일 때도 한 번도 육지와 붙어본 적이 없는 섬입니다. 갓난아이의 뇌를 가진 호빗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넜을까요? Nah, kita sudah mencoba dengan suatu eksperimen sederhana dengan membuat rakit perahu atau rakit dari bambu yang kita sambung-sambung. Kita mencoba untuk menyeberang dari Sape ke Komodo. Itu sekitar, kita memerlukan waktu sekitar 11 jam.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바다를 건너야 할 만큼 절박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풀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 작은 인류는 불도 사용했습니다. 함께 사냥한 후 사냥감을 동굴 안으로 가져오는 데는 협력이 필요하죠. 이들의 지적 능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두뇌는 그렇다 쳐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왜 작을까요? That the ecosystem was very different than it is today. There were small elephant-like animals called stegodon that would have been the size of cows, essentially. Komodo dragons were still in this part of Flores at that time. And there were also two scavenging birds, a giant marabou stork that was close to 180 centimeters tall, as well as vultures. 당시
호빗과 살았으리라 추측되는 코모도 도마뱀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보통 도마뱀보다 훨씬 큽니다. 호빗은 훨씬 작은데 말이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큰 신체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섬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큰 동물은 몸집이 작아지고 작은 동물은 커집니다. 호빗은 작은 코끼리와 거대한 황새, 그리고 3미터나 되는 코모도 도마뱀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갇힌 섬에서는 열량을 많이 쓰는 뇌가 작아지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플로레스의 인류는 점점 더 작아졌고 신장 1m 정도에서 안정을 찾은 거죠. 호빗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기원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스케 카이우 박사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진화를 연구합니다. 호빗의 치아를 여러 인류의 치아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송곳니는 초기 인류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금니는 호모 사피엔스와 유사합니다. 호빗은 이들 모두의 중간의 특징을 가집니다. まずホビットが現代人僕らと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いろんな歯だけではなくて頭骨にもですねたくさん原始的な特徴が残っているからです。私の考えではジャワ原人が矮小化劇的に矮小化したという方が正しいと思っています。 다음은 두개골을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ホビットはむしろこっちに似てるんですね。歯も小さい、顔も小さい、こう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あと細かいことを言うと頭の形状も違います。ホビットの頭の形状はどっちに似てるかというとこっちの方によく似てるわけですね。 이 여성은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고 플로레스 섬에 들어온 후 작아진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류 기원설입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나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 아프리카를 탈출한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이들의 후예죠. 그러나 호빗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라면 시나리오는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초기 이주자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각의 지역에서 번성하고 교배합니다. 플로레스 섬의 호빗도 그중 하나입니다. 약 1만 년 전쯤 어느 날 호빗은 사라집니다. 등장만큼 퇴장도 비밀입니다. Kita ketemu abu vulkanis yang sangat tebal di sana. Bahkan kadang-kadang, ya mungkin karena posisinya yang miring seperti ini, jadi di sini agak tipis, tapi di sini mungkin tebal sekali. 지층을 살펴보면 그들의 멸종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맨 위층에 코모도와 현 인류의 화석이 함께 발견됩니다. 스테고돈과 호빗의 뼈는 여기 이상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화산재가 쌓여있는 퇴적층이 있습니다. 호빗의 멸종은 화산 폭발과 어떤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Bisa mungkin juga jaraknya tidak jauh dari situ atau bagaimana. Tapi yang jelas itu letusan sangat besar. Dan itu tentunya akan mengganggu ekosistem di sana. Termasuk mungkin manusianya. Karena dari situ kita melihat ada beberapa spesies yang hilang. Termasuk Homo floresiensis, Stegodon. 폭발은 온 섬을 잿더미로 덮어버릴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위기를 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이 작은 인류는 자신의 뇌를 줄여가면서까지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생존의 비밀은 큰 뇌가 아니라 적응하는 뇌였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인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플로레스 섬의 인류라는 뜻입니다. 한계가 오자 이들은 리앙부와 6m 아래에 자신의 비밀을 묻습니다. 우리는 더 먼 과거로 갑니다. 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류가 아직 아프리카를 떠나기 이전 수많은 맹수와 서로 다른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곳입니다. 피오나 스튜어트는 탄자니아 숲에서 침팬지의 둥지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침팬지 둥지 생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팬지가 돼보는 겁니다. 침팬지는 평균 3m에서 12m 되는 나무에 둥지를 짓습니다. 이 나무는
12m를 훨씬 넘습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 허공을 오릅니다. 두 발에서 네 발로 진화를 역행하는 시간이죠. 침팬지는 날마다 둥지를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오나는 둥지 290개 정도를 해체한 후 침팬지가 어떻게 둥지를 짓는지 알아냈죠. I was warmer when I was in the nest. I had fewer insect bites, and I got marginally more sleep. Ultimately, building a nest allows. They're a large-bodied animal, so it allows them to lay recumbent in a completely relaxed position for sleep. So it changes the kind of sleep they can have. But that would have allowed the evolution of bigger brains. It would have been a cognitive leap forward. 나무 위가 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초기 인류는 왜 내려왔을까요? 침팬지 계통에서 갈라져 나오고 300만 년쯤 흘렀을까요? 인류는 아직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언뜻 봐도 인류라기보다는 침팬지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에 찬 눈으로 숲 너머를 봅니다. 당시 초원은 맹수들로 살벌했습니다. 반면 이곳은 안전하고 나무 열매 등 먹을 것도 많았죠. 변화가 없다면 언제까지나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It's a 4.4 million year old hominin. So it's one of the older ones. And it was a big surprise to the field when it was recovered, especially the skeleton that's nicknamed Artie, because she was not what anyone was expecting from a hominin. 두개골은 440만 년 전 살았던 성인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줄여서 아르디라고 부르죠. 아르디는 침팬지와 유사합니다. 발입니다. 인류의 발과는 다릅니다. 엄지발가락이 벌어져 있습니다. She has the most amazing feature that really surprised everyone was the fact that she had opposable toes. So her big toes were away from the rest of her toes, and it can grab things. 발은 땅보다는 나무에서 살기에 알맞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내려올 때도 있었죠. 이들은 가끔 서툴게 두 발로 걸었습니다. 우리보다 침팬지와 비슷한데도 이들을 인류의 계보에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The reason why she's placed within our lineage, in the human lineage, as a hominin, so as one of our fossil relatives, is because of her teeth and then her bipedal adaptations. These two things are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being a hominin, of being part of our lineage. 인류의 조건 중 하나는 두 발로 어떤 목적을 향해 걷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이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침팬지 치아입니다. 큰 송곳니가 있습니다. 인류는 침팬지 계통에서 떨어져 나올 때부터 치아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르디도 당시 다른 영장류보다 작은 치아를 가지고 있죠. 기후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아르디에게 종 전체의 운명을 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네 발로도 두 발로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두 발을 선택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숲이 줄어들어 경쟁이 극심해진 어느 무렵이었을 겁니다. 간신히 걸을 줄 알았던 그들은 위험한 초원으로 비틀거리며 나갑니다. 걸음은 위태롭지만 자유롭게 된 두 손이 보입니다. 이것은 늘 새롭고 위험한 곳을 향하는 인류의 첫 걸음입니다. 숲을 나온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맹수에게 시달리고 먹이 때문에 다른 인류와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드바이 계곡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 1978년 인류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흔적 중 하나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On my right-hand side here, the pile of rocks in here is actually covering the hard surface bearing these footprints. These footprints are dated back to 3.6 million years back. And in this side, there are footprints of three hominids walking from south to north. 축축한 제 위를 걸었던 세 명의 발자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풀로 덮였습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발가락 부분과 뒤꿈치 누르는 부분이 오늘날 인류와 거의 같습니다. 두 명의 어른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두 발로 숲을 나왔던 인류에겐 끝없는 도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전 지구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는 인류가 나타나죠.
피오나도 영국에서 이곳 탄자니아까지 왔습니다. 연구 목표는 우리가 침팬지와 얼마나 다른가가 아닙니다. 침팬지와 우리가 얼마나 같은가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더 잘 알게 하죠. 침팬지 무리들이 오늘의 둥지를 짓는 시간에 피오나도 나무에 오릅니다. 나무 위에서 산 침팬지와 위험 속으로 나간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arly hominins in that era were upright because there was some benefit to that already in the trees. So they didn't change from a quadrupedal chimpanzee-like locomotion to walking upright. They were already using that in the trees and then adapted it further on the ground. We are a unique package, just like any species is, but what makes us human is that package of traits. So it includes bipedality, it includes large brains, complex tool use. 간신히 걸을 줄 아는 자들이 섰던 그 경계를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